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는 이번 순방에 동행한 송주영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. 송 기자, 이번에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 이 대통령이 과거보다 미래를 강조했는데 혹시 과거사에 대해서 덮자는 건가요?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사를 덮자는 얘기는 아닙니다. 이 대통령 지난 4일 취임 때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네.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안. 이 변제안도 당장 폐기하거나 바꾸지 않겠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왜 과거보다 미래를 강조했느냐,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. 이 대통령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실용외교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투트랙 전략과도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일본과 안보까지 협력하는 건 문재인 정부와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이제 진보 정권들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편입니다. 그렇죠. 네,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한미일 정상의 비공개 회담 때요, 트럼프 전 대통령 앞에서 일부러 일본은 우리와 안보 동맹이 아니다 하고 선을 그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. 네. 당시 배석했던 고위 관계자 전원인데요. 이런 이유로 일본으로서는 우리가 안보 협력 가능성을 연 것에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. 이시바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이 안보 협력도 강조했다고 공개한 이유, 이런 배경으로 볼 수 있고요. 이시바 총리가 오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에 전격 참석을 하면서 한일 관계에 훈풍이 도는 거 아니냐, 이런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한일 관계 훈풍.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얘기할 때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이것도 궁금해요. 네,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갈등으로 일본에서 우리에게 소재, 부품, 장비, 이른바 소부장 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예, 경제 보복의 일환인데요. 이런 돌발 악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경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단추를 잘 꿰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은데요. 과거사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. 앞으로 그 한일 관계가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또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,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. 또 이 대통령이 일본보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. 동아시아 관리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관계가 좋길 바라는 미국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,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한미 협상에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. 네, 첫 외교 무대 마무리하고 온 이 대통령 곧바로 국내 정치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22일인가요? 다음 주에 여야 지도부를 만난다고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22일 다음 주 일요일에 관저에서 만납니다. 네. 오찬 회동을 겸한 회동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,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,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. 네, 오늘 국무회의 참석 직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조속한 만남을 지시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. G7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한 뒤 의제 제한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